안녕하십니까.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AWS 앰플리파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앰플리파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예죠.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데도 역시 사용하실 수 있는 큰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출시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세션을 제가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데모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데모 분량이 좀 길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고 싶지만 이제 데모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데모 보시기 전에 앞서서 백그라운드 설명 간단하게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산업이 왜 더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중요한 모바일 산업이 어떠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모바일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경험적으로 느끼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앱 애니의 조사에 따르면 1조 6천억 시간 이상을 저희가 연간 단위로 모바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그만큼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모바일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을 텐데요. 이러한 신규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기존 방식대로 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iOS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C, 스위프트 같은 새로운 언어들, 낯선 언어들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플랫폼이신인 UI 컴포넌트들 같은 거 익숙해지셔야 되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안 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셔야 되고 모바일 웹 환경도 이제 직접 구성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마다 여러 가지 플랫폼에 각각 다른 이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들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서 개발을 하시기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 AWS의 조사에 따르면 신규로 개발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은 거의 대부분 웹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50%가 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웹 기술을 사용한다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바스크립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스택 오버플로우의 조사에 따르면 66% 이상의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개발 언어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러면 AWS는 이러한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시는데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 데는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의 AWS 상에서 모바일 개발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AWS에서 모바일 개발을 하실 때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하나로 나타내 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하시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법은 이전에 각각의 플랫폼별로 각각의 OS 개발 언어별로 이제 모바일 SDK를 제공했습니다. 이 SDK를 통해서 하나하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나시면 이러한 개발을 하신 어플리케이션을 AWS 클라우드 상에 제공드리는 모바일 디바이스인 디바이스 팜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된 어플리케이션은 AWS 상에서 배포가 일어나고 여기에 필요한 백엔드가 있는 경우에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통해서 API를 만들고 다이나모DB 만들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백엔드들을 AWS 상에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통합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서 그 어플리케이션 생태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용자들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사용자 경험이 나쁘면 언제라도 유저가 이탈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바일의 사용자 경험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측정용 플랫폼이 핀포인트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서 나아가서는 이제 그 타겟 마케팅을 한다던가 사용자 경험을 올리기 위한 분석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그 고객 참여를 유도하는 뭐 SNS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 등등의 타겟 마케팅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사실 모바일 개발자분들이 백엔드와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WS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나온 서비스가 모바일 허브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앞서 나열했던 여러 가지 AWS 리소스들을 편하게 한 곳에서 이제 원클릭으로 이네이블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모바일 허브라는 도구가 나왔고요. 여기서 생성된 리소스들을 일전에 말씀드린 네이티브 SDK를 통해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구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 SDK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자바스크립트 SDK보다 사용하기 편하신 이제 새로운 라이브러리 AWS 앰플리파이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에서 손쉽게 모바일 허브 리소스들을 생성을 하고 여러분의 프로젝트 환경에서 이제 로컬 환경에서 손쉽게 모바일 허브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 환경들을 여러분의 코드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CLI 도구, 모바일 CLI라는 것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저희 올해 9월 한 10월까지의 모바일 개발, 자바스크립트 개발의 모습이었다면 이게 최근에 굉장히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리소스를 만드는 부분을 모바일 허브에서 조금 더 범용성이 높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바꾸고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은 앰플리파이 CLI라고 하는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의 서브 프로젝트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앰플리파이 CLI라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그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사용법 자체는 모바일 CLI랑 거의 유사하지만 모바일 허브는 모바일 쪽에 집중된 기술들을 위주로 많이 제공을 했다면 AWS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AWS 인프라 전체를 이제 오케스트레이션하고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이제 추가를 하실 수 있는 이제 큰 그림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WS 앰플리파이는 단순히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SDK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에서 유명한 프레임워크, 리액트나 리액트 네이티브, 앵글라, 뭐 아이오닉, 뷰 등등의 유명한 프레임워크들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각각의 각각의 프레임워크별로 이제 익스텐션을 제공해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허브와 모바일 CLI, 예전에 사용하던 이 모바일 허브와 모바일 CLI도 아직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구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바일 허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AWS 웹 콘솔상에서 모바일 허브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GUI상에서 하나하나 기능들을 추가를 하고 끄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GUI상에서 구성한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의 프로젝트 경로에서 AWS 모바일 풀 명령어 한 번만 수행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그 리소스 정보들이 다 들어오고요.
그 리소스를 이제 뒤에서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불러서 사용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프로젝트 경로에서 이 모든 것들을 수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AWS 모바일 init 명령을 한번 수행을 해주시면 그 모바일 허브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기능 이제 선택해서 enable 명령 하신 다음에 간단한 상호작용 프롬프트에 그 답변을 해주시면 이제 인프라들이 뚝딱 생성이 됩니다. 그 인프라들이 바로 코드에 반영이 되고 이제 그러한 인프라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생성하는 단계는 AWS 모바일 푸시라는 명령 한번 수행해 주시면 그 설정 그대로 AWS 클라우드상의 인프라가 생긴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원하는 기능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유저 사인인 기능,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고 이러한 기능들 제공하고 분석 기능, 데이터베이스, API를 만드는 기능, 그리고 유저의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리는 유저 파일즈 기능 등의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빌딩 블록들을 익숙하신 그 이름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AWS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AWS 서비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매칭되는 AWS 서비스 이름을 전혀 모르셔도 편리하게 저희의 서비스들을 빌딩 블록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enable 명령 한 번만 수행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모바일 허브와 모바일 CLI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프라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라는 항목에서 지원을 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고요. 선언형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모바일 허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유사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 개발자분들이 익숙하신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빌딩 블록 형태의 이름을 띤 카테고리로 이제 서비스들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스토리지 기능, 캐싱 기능, API 기능, 어텐티케이션 기능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매칭이 되어 있고 API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시기 편리하실 거다. 그리고 리액트와 리액트 네이티브용 익스텐션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서 각각의 프레임워크들이 제공하는 그 고유의 방식 리액트로 치면 하이어 오더 컴포넌트라는 굉장히 잘 사용되는 패턴이 있거든요. 이러한 패턴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서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직접 컨트리뷰션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오픈이라는 말에 다른 의미도 있는 게 지금은 AWS 서비스들과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외부 서비스들과도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이제 그 임플리멘테이션이 되도록 지원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API 항목에서는 이제 저희가 GraphQL 형태로도 API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GraphQL을 만드실 때 저희의 앱싱크라는 AWS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GraphQL 서버 형태도 연결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이제 외부의 서비스들을 앰플리파이를 통해서 연결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앰플리파이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 이제 6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용자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고 하는 인증 기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증된 사용자들이 뭐 사용하실 수 있는 API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고 인증된 사용자가 스토리지상에 개인의 파일을 저장하고 이미지 같은 거 보관하고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공간 그리고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NoSQL, DynamoDB 서비스 그리고 펍섭을 통해서 메시징을 하거나 캐싱 기능을 추가하고 이제 프레임워크와 플랫폼마다 지원하는 여부는 조금 다른데 푸시 노티피케이션 기능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그 렉스라는 AI 서비스 알고 계시나요? 렉스라는 서비스를 손쉽게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도입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렉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챗봇을 넣을 수 있는 기능이나 AR, VR 같은 기능들을 수메리안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넣을 수 있는 기능 등등이 계속 최근 몇 달 안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의 홈페이지에 가서 계속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서 그 각각의 프레임워크별로 고유한 패턴, 고유한 이제 방식으로 익스텐션이 제공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리액트 같은 경우에 하이어 오더 컴포넌트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세 번째 라인에서 리액트 네이티브 전용 이제 익스텐션들을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with authenticator라는 이제 하이 오더 컴포넌트 항목을 여러분의 클래스 앱 부분에 랩핑만 해주시면 단 2줄의 코드로 이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 UI와 함께 로그인 기능이 추가가 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데모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이러한 AWS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다라는 것이 앰플리파이의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의 최근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모바일 CLI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앰플리파이 CLI를 사용하시는 게 기능 추가는 앞으로 이쪽에 될 것이다. 그리고 앰플리파이 CLI를 사용하시면 더 이상 모바일 허브를 사용하지 않는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기존의 모바일 CLI와 모바일 허브를 사용하고 계시던 프로젝트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GraphQL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 저희 앱싱크라는 서비스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런 GraphQL이 지금은 생소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GraphQL용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GraphQL 트랜스포머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raphQL 형태의 API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리고 여태 AWS의 SDK나 이런 부분에서 제공하지 않던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그니토나 S3, 렉스와 같은 여러 가지 AWS 서비스를 사용하시는데 UI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깔끔한 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커스터마이징도 다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개발되어 있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더 지원하는 것들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보시면 렉스를 통해서 챗봇 UI를 활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대화형 인터랙션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3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그림 파일을 이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포토피커라는 기능,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사진을 선택하고 노출시켜주는 기능, 이러한 UI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기능들을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추가하는 방법이 얼마나 단순한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방식대로 해보면 모바일 허브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셨으면 내가 유저 로그인 기능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유저 사인인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이네이블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설정 창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만의 그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의 이제 리소스를 만들고 싶으시면 커스텀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등의 소셜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거 선택하시면 아까 보시는 것 같이 UI가 제공되면서 편리하게 로그인 기능을 내 어플리케이션에 가져와서 사용하기 위한 리소스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클라우드에 리소스가 생기는 거고요. 이걸 여러분의 코드로 가지고 오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CLI를 사용을 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리소스가 있다면 간단하게
AWS 모바일 풀 명령 한 번만 수행을 하시면 바로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리소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나는 그 콘솔 사용하지 않을 거다, 내 프로젝트 환경에서 하나하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는 건 인it 명령, 그리고 그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 여기선 유저 사인인 기능이 되겠죠. 유저 사인인을 선택하고 enable이나 이제 amplify CL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dd 명령을 사용해서 이제 원하시는 리소스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push 명령을 한번 수행을 해주시면 그 리소스가 실제로 생성이 되고, 생성된 리소스가 이제 리소스 명들이 뒤에 보시는 것과 같은 AWS exports.js 파일이라는데 리소스 명들이 이제 딱 로컬 폴더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코드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코드다 보니까 제가 라인 바이 라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보시는 게 계속 말씀드렸던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죄송합니다. 가지고 오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리액트 네이티브 전용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익스텐션을 하나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저 위드 어텐티케이터를 클래스 앱에 이렇게 랩핑만 해주시면 UI가 이렇게 딱 생겨납니다. 이걸 위한 이제 리소스와 매핑해주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 라인에서 그 환경 설정들을 가지고 오고, 그 환경 설정을 바탕으로 이제 컴피그하는 과정, 네 번째 과정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리소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인증 과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거의 한 4줄, 5줄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내용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 손쉽게 이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방식 말고 내가 하나하나 컨트롤을 하고 싶다, 하나하나 API를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AWS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에서 OS라는 카테고리, 어텐티케이션 카테고리를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직관적인 그 API를 하나하나 호출하는 겁니다. 이제 로그인 기능이 필요할 때는 사인인하고 유저 패스워드 주시면 이제 그 직관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MFA가 필요한 경우에 간단하게 이제 그 사용하는 API의 이름만 달라지죠.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실 때는 사인업이라는 명령과 이제 신상 정보들만 간단하게 어트리뷰트로 주시면 새로운 로그인을, 새로운 회원가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API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시는 UI와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제 API들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클라우드 기능들을 하나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API를 이제 생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 허브에서 만약에 수행을 하신다고 하면 클라우드 로직이라는 항목을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 조합에 이제 API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 생성된 리소스들을 풀 명령어를 통해서 가지고 오셔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로컬 환경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init부터 add, push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을 각각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렇게 앰플리파이 add API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GraphQL 형태의 API를 원하냐, RESTful 형태의 API를 원하냐. 만약에 REST API를 선택을 하면 람다 API와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통한 구성을 원하냐, 뒷단에 다이나모DB까지 내가 만들어줄까,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뜨고, 그 프롬프트가 뜬 상태에서 로컬에 이제 클라우드의 로직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로컬 파일이 생깁니다. 그 파일을 수정을 해주시면 이제 그 파일을 푸시했을 때 그 파일이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서 API를 구성을 해서 람다 쪽에서 서블리스 형태로 구동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API라는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카테고리를 하나 추가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HTTP 메소드, get이라던가 post라던가 뭐 delete 이런 것들 있죠. 선택을 하시고 API명, 패스명, 그리고 헤더만 채워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앞서서 인증 과정을 수행을 하셨으면 인증된 사용자에게 API를 인증된 사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하지 않으셔도 인증된 사용자에게만 이제 API에 접근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이제 모두에게 오픈을 하는 식으로 API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하는 과정에서 이제 별다른 추가적인 어트리뷰트를 넣으실 필요가 없이 기본적으로 인증 기능을 이제 빌트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분석 기능을 추가를 하고 싶을 수가 있으신데 모바일 허브에서는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보시는 메시지 앤 어널리틱스 항목을 이제 구성을 해주시면 이제 바로 핀포인트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분석 기능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핀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내 환경에서 애널리틱스라는 이제 카테고리를 추가만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세션 정보는 로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벤트에다가 지금 보시는 라인 한 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내가 그 상태들을 모아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버튼의 온클릭 이벤트에 애널리틱스 레코드 명령 하나 수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하신 유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커스텀 어트리뷰트로 이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핀포인트 콘솔 가보시면 이벤트 항목에서 지금 수행하신 가령 투두 앱 비지트라는 항목을 만들었으니까 이벤트 항목 가보시면 투두 앱 비지트라는 이벤트에 이제 카운트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유저들의 행동들을 손쉽게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방식 사용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구성하는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 활용하시면 큰 이제 고민 없이 이제 유저의 행동, 로그인을 하고 어느 페이지에 갔고 어떠한 브라우저로 접속했고 이런 것들을 손쉽게 로깅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핀포인트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데모로 이제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띄워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하나하나 기능들을 추가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GitHub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GitHub에 리액트 웹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어플리케이션은 UI만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의 탭을 가진 오늘 실습할 5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추가를 할 UI만 가지고 있고요. 그 UI에 이제 그 GitHub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AWS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서 이제 리소스를 만들고 이 보시는 이제 환경을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게 되고요. 그 만든 리소스를 활용하는 것은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거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은 이제 로컬에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웹 호스팅을 S3상에 웹 호스팅을 먼저 할 거고요. 웹 호스팅을 한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로그인을 하셔야만 들여다보실 수 있게끔 로그인 기능을 코그니토를 통해서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인증된 사용자들은 각각의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는 개인 공간을 S3를 통해서 제공을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커스텀 로직을 넣을 수 있는 API를 가장 간단한 API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그 행동들, 어플리케이션 사용 행동들을 트래킹할 수 있도록 핀포인트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제 이렇게 5개를
데모를 연속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데모 소스는 이제 지금 보시는 저의 계정에 이제 레파지토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앰플리파이 리액트 핸즈온이라는 이제 그 GitHub 레파지토리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인스트럭션대로 따라하시면 집에서도 똑같은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데모의 모든 과정이 다 수행된 결과는 이제 보시는 밑에 데모 URL을 참조하시면 이미 배포된 환경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URL 필요하시면 사진 찍어 두셔도 되고요. 바로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GitHub에서 시작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말씀드렸던 대로 UI만 구성되어 있는 정적인 리액트 웹페이지고요.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추가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엔트리 포인트는 app.js라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5가지 탭이 있는데 5가지 탭은 컴포넌트 형태로 제가 5개의 파일로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습할 때마다 이 파일들을 수정을 하면서 기능을 추가를 하게 해놨고요.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은 앰플리파이 CLI를 설치하는 거고요. npm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미리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 CLI를 깔고 컨피규레이션을 하는 과정인데 수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콘솔 창이 열리면서 로그인하게 만듭니다. 로그인을 미리 제가 해놨고요. 로그인을 하고 나서 엔터를 누르고 리전을 선택을 하면 이제 이 과정은 앰플리파이에서 사용할 유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터랙티브하게 넘나들면서 이제 앰플리파이 CLI에서 사용할 유저 계정을 하나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거 초기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편의상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 권한을 주고 여기에 크레덴셜을 이제 CLI에 공급해주면 이제 이 권한을 가지고 리소스를 만들 수 있겠죠. 저는 미리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업데이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GitHub에서 코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프로젝트 경로로 이동해서 이제 디펜던시들을 얀 인스톨을 통해서 이제 설치해 줄 거고요. 이러면 UI 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다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로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제 프로젝트 폴더에서 최초로 앰플리파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만드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IDE 환경을 선택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어떠한 언어에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건지 그리고 각각의 디폴트 경로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구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한을 사용할 건지 좀 전에 만들어 두었던 그 권한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프로젝트 빌딩을 하시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깡통 기본적인 것들이 담겨 있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이 하나 생성이 돼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한쪽에서는 로컬에서 제가 GitHub에서 만들어놨던 코드를 로컬에서 한번 돌려보기 위해서 이제 로컬에서 웹 호스팅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는 만들어지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로컬에서 제가 오늘 실습할 예제 소스들을 이제 호스팅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7개 정도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젝트고,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호스팅 페이지와 app.js 파일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페이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5개의 실습을 하나하나씩 진행을 할 겁니다. 보시는 내용은 지금 GitHub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스트럭션, 초기 인스트럭션과 동일하고 지금 여기서 앰플리파이 init 하는 앰플리파이 프로젝트 하는 과정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빈 앰플리파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앰플리파이 스테이터스 명령을 쳐보시면 아직은 아무 서비스도 구성이 되지 않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호스팅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호스팅 기능은 기본적으로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에 나눠서 배포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 설정이 개발 환경인 경우에는 S3에 배포하게 되어 있고요. 프로덕션 환경인 경우에는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하시면 좀 배포하시는데 디스트리뷰션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발 환경에선 S3만 사용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스팅 하는데 사용될 버킷 이름을 정해주고요. 이제 로컬에서 환경이 저장은 되었는데 이걸 이제 클라우드에 배포를 하고,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인프라를 프로비저닝을 하고 그리고 코드를 업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mplify publish라는 명령을 통해서 먼저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 일어나고요. 업데이트한 결과에 따라서 코드의 이제 환경 설정을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빌드를 다시 해서 S3에 그 파일들을 최종적으로 퍼블리시하는 과정이 수행이 됩니다. 이제 퍼블리시하는 과정에 잠깐 이제 저희 데모 환경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호스팅까지는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끝나서 여러분들이 저희 웹페이지에 직접 접속을 해보실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앰플리파이 탭으로 넘어와서 밑에 인스트럭션을 쭉 따라 하시면 로그인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지금 보시는 실습 영역에 이제 간단한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실습을 수행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인스트럭션은 밑에 있는 것들 쭉 따라 하시면 저 실습 영역에 이제 S3에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UI와 그리고 업로드된 있는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UI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API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습 영역에 이제 간단한 버튼을 하나 만들고 API를 하나 만들어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API가 호출돼서 그 밑에 메시지 박스에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는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 예제가 이미 존재하는 UI에 각각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용자의 이제 액티비티를
핀포인트에서 보실 수 있도록 로깅을 하는 기능을 이제 넣어 볼 겁니다. 이제 퍼블리시가 완료가 되면 지금 아까 제가 처음 그 비틀리 URL을 하나 드렸는데 그 환경이 지금 배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S3상에 제가 로컬에서 만들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완료가 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어텐티케이션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티케이션 추가하는 부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앞서서도 몇 번 설명을 해드렸죠. 일단 어텐티케이션이라는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코그니토 유저풀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 아실 필요 없이 amplify add us라는 명령어만 쳐주시면 나는 복잡한 거 모르겠고 기본 설정 사용하겠다 라고 하고 엔터 누르시면 간단하게 회원가입용 인프라를 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푸시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면 실제로 리소스가 완성이 되고요. 리소스가 완성이 되는 과정 중에 제가 처음으로 코드 수정을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수정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먼저 깔고 있겠습니다. 이제 필수적인 라이브러리는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여기 보시는 AWS Amplify 라이브러리와 AWS Amplify React라는 라이브러리 두 개를 설치할 거고요. 인프라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코드를 수정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코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텐티케이션의 경우에는 앱을 접속하는 어느 URL이든 적용되게끔 엔트리 포인트에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페이지가 아니라 최상단에다가 어텐티케이션을 추가하기 위해서 app.js 파일을 수정하는 것이고요. 앞서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해드렸다시피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리액트용 이제 익스텐션을 추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 푸시 명령이 끝나서 이 리소스가 다 만들어지면 그 내용이 로컬 폴더에 있는 aws-exports 파일에 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러와서 구성을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만든 어텐티케이션 리소스들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서 버튼을 누를 때 로그아웃이 될 수 있게끔 함수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순서대로 쭉 따라 하시면 되고요. 주석 처리된 것들을 그냥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개의 버튼이 이미 존재하는데 가장 끝에 로그아웃 버튼 하나 추가를 하는 겁니다. 저 버튼을 누를 때마다 로그아웃 API가 호출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을 하면 바로 코드에 반영이 되겠죠. 리소스는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어텐티케이션을 사용할 클라우드 쪽의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하나 추가된 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로그인을 추가해주는 부분은 마지막에 원래 일반적으로 있는 저 클래스 앱을
이제 with authenticator로 랩핑만 해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보면 있던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로그인 기능이 추가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코드 한 줄이면 로그인 기능을 넣을 수 있는데 제가 제가 직접 만든 UI에 인테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드 몇 줄이 추가가 된 겁니다. 보시면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테스트 아이디는 테스트로 하시고 패스워드는 대문자 T, EST 1234 느낌표로 제가 테스트 계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로 로그인을 해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테스트 대문자 T, EST 1234 느낌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하는 과정이 까다롭죠, 항상. 그래서 이메일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메일에서 컨퍼메이션 코드를 받아가지고 인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로그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한번 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단에 UI가 추가가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커스텀 UI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고 새로 고침 기능이 없어서 만약에 제가 새로 고침을 하면 다시 이제 로그아웃이 돼서 로그인을 요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다음에는 이게 로컬에서만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앰플리파이 퍼블리시 명령을 한번 더 수행을 해주셔야 이제 이 제가 수정한 코드가 S3상에 다시 호스팅이 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데모는 이제 세 번째 항목인데요. 이제 실습 영역에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UI를 추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가 제공하는 리액트 컴포넌트인 S3 앨범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 그에 앞서서 앰플리파이 CLI로 백엔드를 먼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플리파이 add 스토리지 하시면 되고요.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컨텐츠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디폴트로 두시고 오늘은 인증된 사용자만 S3에 접속할 수 있게끔 데모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인증된 사용자가 리드 앤 라이트를 할 수 있게끔 선택만 해주시고 엔터만 누르시면 이제 S3 버킷이 다 구성이 됩니다. 푸시를 해주시면 클라우드에 바로 반영이 되고요. 이제 클라우드에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저는 미리 코드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storage.js 파일을 수정을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수정이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storage라는 게 여기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선택한 부분이 여기 스토리지 부분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정도가 되고요. 지금 여기 부분을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실습 영역 부분에 UI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제가 알아보시기 쉽게 실습하시는 방법들을 이제 도움말 영역으로 따로 빼놨기 때문에 좀 코드를 간결하게 짜기 위해서 따로 도움말 영역은 분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코드를 하나씩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두 줄을 임포트를 하고요. 앰플리파이 리액트가 제공하는 UI 컴포넌트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함수를 정의를 하고 추가적인 UI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함수가 실행이 되면 S3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이제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고요. 스토리지 카테고리를 디폴트로 사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퍼블릭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옵션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린 여러분들만 이제 이 파일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프라이베이트 형태로 이제 스토리지를 사용하겠다는 정의를 한 줄 추가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UI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인풋을 통해서 파일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이 끝나면 그 선택된 파일이 바뀔 때마다 S3에 업로드를 하는 간단한 제가 직접 만든 UI가 있고요. 밑에는 앰플리파이 리액트가 제공하는 S3 전용의 UI 컴포넌트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3 앨범이라는 거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피커라는 이제 옵션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손쉽게 이제 파일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UI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버튼, 제가 만든 버튼과 이제 앰플리파이가 제공하는 버튼이 하나씩 생겼죠. 그래서 업로드가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앨범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쉽게 이제 S3상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파일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PI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제 실습 영역에 간단한 버튼 하나 만들고 이제 CLI를 통해서 만들어진 리소스를 API 리소스들을 이제 클릭할 때마다 호출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밑에 띄워주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API를 만드실 때 REST 방식의 API를 만들 건데 이제 REST 방식의 API가 아니고 이제 GraphQL 형태를 만드시고 싶으시면 제가 링크를 추가해 놨으니까 그 링크의 인스트럭션을 따라서 만드시면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REST 방식의 AP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 add API 수행하시고 REST 선택하시고 API 명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람다 펑션 자동으로 만들겠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람다 펑션 이름 넣어주시고 그리고 다이나모DB 없이 간단한 서벌리스 형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바로 이걸 로컬에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수정을 하시면 이제 그 파일이
클라우드상에 업로드가 돼서 람다를 업데이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클라우드의 API도 다 로컬에서 컨트롤을 하실 수 있게끔 앰플리파이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다 수행을 하시면 이 영역에 이렇게 버튼 하나가 추가가 되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방금 생성한 API 결과를 밑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마지막 데모인데, 이제 이미 이렇게 존재하는 UI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유저의 행동들을 트래킹할 수 있도록 온클릭 이벤트에다가 애널리틱스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널리틱스라는 기능을 정의하자마자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수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선 내용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코드 부분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에 제가 버튼 만들어 놓은 거에 버튼의 온클릭 이벤트에 저기 지금 보시는 애널리틱스 레코드라는 줄을 한 줄 추가를 해서 캐시인지 도그인지를 확인을 해서 핀포인트를 호출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까요? 이게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핀포인트 들어가서 이벤트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세션 정보들은 이미 다 로깅을 하고 있고, 이제 버튼을 누른 다음에 1, 2분 정도가 지나면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캐시랑 도그를 클릭한 이벤트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로깅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커스텀 어트리뷰트를 주시면 이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은 굉장히 단순한 예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의 UI 컴포넌트들의 그 사용자 액티비티들을 손쉽게 그 트래킹할 수 있는 오토 트래킹 기능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분석 기능을 추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데모를 굉장히 빠르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더라도 손쉽게 AWS의 기능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넣으실 수 있고, 이러한 과정들은 앰플리파이 CLI와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모두 다 손쉽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나이스한 툴이다라는 게 오늘 세션의 결론이 되겠고요. 제가 오늘 세션을 좀 길게 했는데 오늘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신 점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이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보다 더 좋은 세션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꼭 그 설문은 참가해 주시고요. 이제 해시태그 AWS devday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세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